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뭐 현금 비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될지 고민이실 거고,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뭐 지금 종목들을 손절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실 텐데, 자, 일단 제가 그 기준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반등 시점은, 뭐 오늘부터 나올 수도 있고, 내일부터 나올 수도 있고, 언제가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동평균선으로 기준을 잡고 이야기를 드리면, 20일 이동평균선과 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좀 교차하는 지점까지 왔을 때,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에, 단기 이동평균선에 수렴이 나왔을 때, 그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추가 매수 시점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장입니다, 여러분. 뭐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시장이 또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는 또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또 좋은 장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런 시점을 대비해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어떤 종목들을 내가 지금 많이 빠졌는데 어차피 빠진 거 또 다 같이 빠져 있는 종목들 중에서 상승 때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교체 매매를 어떤 걸로 해야 될지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싱크머니 이주연입니다. 자, 오늘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안 좋게 계속 하락 추세로 밀려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이제 S&P 500 기준으로 4,325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면 시장이 이제 10월부터 상승하던 그 추세를 깨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락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뭐 반등 시에 현금 비중을 확대하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반등이 사실 미국장 같은 경우는 괜찮게 나와줬어요. 그렇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반등이 그렇게 썩 괜찮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현금 비중을 크게 확대하신 분들은 좀 억지 싶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가장 이상적인 현금 비중은 20에서 한 30%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뭐 현금 비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될지 고민이실 거고,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뭐 지금 종목들을 손절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실 텐데, 자, 일단 제가 그 기준을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이라도 뭐 현금 100% 가지신 분들은 좀 손절을 해야 되나 이런 거 고민이실 텐데,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낙폭이 과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등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오늘 아침에 다른 방송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시장이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반등이 굉장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장 반등 흐름이 조금 잡히면서 괜찮은 모습이 보이기는 했지만 또 아직 뭐 끝나려면 한 3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과연 오늘 요 정도로 마무리될지 아니면 전일 종가 대비해서 플러스가 될지 아니면 다시 막판에 무너질지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의 매크로적인 부분들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뭐 다들 언론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시장이 폭락하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이 끝났습니다. 그죠? 실질적으로는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뭐 11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도 굉장히 낮고 하지만 계속 지금 미국의 경기가 좋다라는 거, 소비가 좋다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러면 우리가 금리를 제약적으로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를 오래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 의장들이, 뭐 내년쯤 금리 인하할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한 10월 중순쯤 한 두 명, 애틀랜타하고, 뭐 필라델피아 총재였나요? 뭐 하여튼 이 두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좀 반색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저기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가 3회 정도의 그 금리 인하 내년에 0.75% 정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이 또 반등을 잘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상반기 정도부터 진행이 된다 했는데 요즘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하반기쯤 금리 인하가 시작할 것 같다라는 거고 사실 뭐 세 번을 할지 뭐 네 번을 할지 두 번을 할지 이게 지금
굉장히 불확실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최근에 미 국채 수익률이 좀 급등을 하면서 미 증시가 또 밀려 내려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젯밤에는 이제 미 국채 수익률이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미국장이 크게 밀리는 그런 그림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그래도 일단 최근까지 이 국채 수익률이 좀 문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게 일단 뭐 괜찮아지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시장은 좀 돌릴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미국 국채 지금 계속 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국채에 대한 수요가 지금 굉장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미국의 국채가 계속 많이 발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 부채에 대한 그런 부담, 이런 것들이, 그리고 셧다운도 지금 11월 달에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국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지금 줄어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미국채 하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뭐 자산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조금씩 사라져 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에크머니 미국채 숏 포지션 쳐놨던 거 청산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루 반등이 나왔었죠, 그저께. 그랬는데, 이제 또, 다이먼 회장 같은 사람이, 어, 이제 내년, 그러니까 4분기부터 해서 또 실적,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 요번에 뚜껑 열어보니까 뭐 GDP가 4.9%, 미국이 4.9%예요. 굉장히 높은, 뭐 그런, 성장률이고, 이렇게 이제 경기가 좋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그들이 얘기하는 뭐 경기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게, 물론 지표상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지만, 과연 뭐 정말 얘기한 대로 침체로 갈 만한 그 정도의 경기 상황인가 하는 건 좀 의문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이런 그 매크로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뭐 전쟁, 이게 이제 이란과의 확전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유가는 보면 빠졌어요. 왜 그럼 빠졌냐? 미국 뭐 주간 그 원유 재고 관련해 갖고 요게 아직 예상보다는 조금 더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 유가가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베네수엘라의 그 제재를 좀 풀어준다라는 그런 이슈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적으로 미국 말고는 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유가에 대한 뭐 기름에 대한 이런 원유에 대한 수요가 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유가가 그렇게 세게 치고 가지는 못하지 않겠나. 확전이 일어나지 않는 다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면 뭐 유가는 뭐 이 지금 현재 83달러 뭐 90달러 뭐 80달러와 90달러 밴드대에서의 좀 움직임이 한동안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유가가 너무 급등하는 거는 좀 경계를 하겠죠. 그럼 정책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가려고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것도 역시나 진행되는 상황 중에 하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보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요거고, 내년에 한다 아니면 내년에 몇 번 한다, 이걸 아직 모르는 상황이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좀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뭐 현금 비중을 확대하거나, 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하나도 없는 분들은 현금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이미 시기를 조금 놓쳤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하는 거를 좀 활용을 해서 그때 확보를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두시고요.
어떤 종목을 내가 현금 확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뭐, 좋은 종목이 뭐고, 안 좋은 종목이 뭔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기업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실적단을 보고 이 기업이 아예 실적이 없고, 뭐, 테마적인 관점으로 바닥에서 10배가 올랐던 종목이고, 그게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데 내가 보유하고 있다라면, 그런 것들은 일단 잘라내는 관점을 생각을 하시되, 그래도 나는 그런 것도 볼 줄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하시면, 그냥 보유 종목들을 다 십시일반 해가지고 현금을 좀 만드는 거. 각 종목당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현금을 좀 확보를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역시나 반등 시점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반등 시점은, 뭐 오늘부터 나올 수도 있고, 내일부터 나올 수도 있고, 언제가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음, 이동평균선으로 기준을 잡고 이야기를 드리면 20일 이동평균선과 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좀 교차하는 지점까지 왔을 때, 그러니까 단기 이동평균선에 수렴이 나왔을 때, 그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추가 매수 시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내려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상방으로 돌리는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 그때 가서 추가 매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럼 너무 올라간 거 아니야? 이러실 수 있는데 음, 발바닥 각질에서 잡으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뭐 복숭아뼈, 정강이 뭐 이렇게까지는 좀 반등 흐름이 나와서 이제는 내려가는 게 멈췄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우리에게 좀 더 우호적인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시장에 남아있는 현금을 투입을 해도 늦지 않을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보시고요. 차트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는 많이 내려왔고 2300포인트 어저께 살짝 이탈을 하고 오늘도 살짝 이탈을 했는데 여기 앞에 구간에 여기 갭이 이렇게 열려 있던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 갭 구간을 살짝 메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2300포인트부터는 뭐 저는 중장기 종목들 굉장히 실적이 좋은데 시장 때문에 밀려 내려온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담아 가볼 만하고 2024년 그러니까 내년을 생각해서 우리가 뭔가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시점부터 뭐 떨어질 때, 그러니까 300포인트 깨지면 매수를 한번 하고, 250포인트, 2250이 깨지면, 한번 매수를 하고, 2200이 깨지면 또 한번 매수를 하고, 2150이 깨지면 한번 매수를 하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일단 중장기 종목은 좀 접근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장기 상승 추세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지 그걸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결국 매크로적인 이야기들이 선행이 되어 가면서, 요게 이제 풀릴 텐데,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시장이 한 차례, 조정을 받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또 시장이, 강하게 돌려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일단, 이게 크게 내린 게 조금 저점을 잡아가는 형태, 바닥권을 다시 만들어가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최악의 상황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말 최악의 상황일 때 이거는 일어날 가능성이 1%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팬데믹 때도 뭐 이렇게 급락이 나올 거는 1%도 안 되는 확률이었지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염두를 해두고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은 좀 보유를 계속적으로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기까지 내려올 거라는 생각진 않아요. 많이 내려오면 10월 달에 저점을 찍었던 뭐 그런 구간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금리 사이클이라든지 요런 경기에 대한 이야기들 요런 것들로는 뭐 내려온다라면 뭐 2150 정도가 맥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더해갖고 우리가 뭐 생각지 못했던 팬데믹 같은 뭔가 어떤 뭐 큰 전쟁에 대한 뭐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확 크게 터졌을 때는 한번 출렁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몇 가지가 있긴 한데요. 뭐 미국의 셧다운이 됐는데 그게 이제 빨리 안 풀린다든지 아니면 2.8 전쟁이 확전이 돼서 이란 참전하고 미국 참전하고 중동 국가들이랑 막 다 싸우는 그런 상황이 터졌을 때는 유가가 글쎄요, 뭐 전문가들 이야기들 들어보면 한 250달러까지 이야기를 하는 곳도 있고 뭐 130달러 다양하게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는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에서 생산하는 원유를 가지고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은 없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에너지를 외부에서 다 수입해서 쓰는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아마 엄청나게 크게 출렁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뭐 그렇게 급락하는 상황이 왔을 때는 또 그게 기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현금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대응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뭐 이런 것들 정도로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 보유하신 종목들 중에 지난번 뭐 유심 같은 경우는 손절이 나왔고 솔루엠 솔루엠을 제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렸고 그죠? 요 종목은 지금 뭐 전쟁 터졌다 뭐 시장 안 좋다는 거와 거의 상관없이 굉장히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추세적인 흐름이 계속, 이렇게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이건 뭐 추세대 하단, 그러니까 가격으로 따진다면 이런 밴드대, 손절가 27,300원 잡아놨잖아요. 이런 데 안 깨지면 매수 관점으로 계속 접근을 해봐도 좋다, 내릴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지난번에 폴라리스 오피스를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화요일 날에는 제가 SBS 녹화 방송이 있어갖고 이 영상을 못 올려드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일단 이것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절은 나갔습니다. 그죠? 11일 날, 요 날 얘기 드리고, 뭐, 다음날 바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승으로 들어가겠네요. 그죠? 다음날 바로 시세가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 유신이랑 두 개를 이야기 드렸는데, 하나는 승이 되고, 하나는 패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14승 3패, 수익률은, 뭐, 승률은 뭐 거의 동일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관심 종목을, 어떤 걸 드려야 될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바로바로 대응도 안 되고 주에 뭐 2회 정도 올려드리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단기적인 종목을 또 얘기 드리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좀 공부를 해보시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음, 차바이오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상승으로의 시세가 한 차례 크게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닥권에서 대략 한 100%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거기에 대한 되돌림을 이렇게 보여주고 밀리고 있는데 지금 사는 건 아니에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조금 흐름 지켜보시고 여기 파란색 라인 보이시죠? 요거 21선이거든요. 요 21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가는 요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형태가 되어야지 그때 매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가격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15,40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어, 그때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바이오텍은 이제 뭐 AMD, 건선 AMD 치료제 한국 임상 뭐 이런 거 진행하고 있고, 차바이오라는 뭐 그런 회사와의 연관성이 있는 그런 바이오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는데 요 240선이라든지 일단 15,400원 이하로 어, 이하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가격 전략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급등할 때 따라붙지 마시고 내릴 때 차분하게 일단 모으시고요. 요 지금 손절가는 앞에 장대 양봉의 저점인 요 구간을 손절가로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는
14,100원. 이렇게 잡고 손절가랑 최대한 가까이 왔을 때 사는 게 좋겠죠. 일단은 단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에 봐도 좋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고 지금 보면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뭐 여기서 더 내릴 수 있습니다. 더 내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의 흐름이 잡히면 이렇게 상승으로 살짝 돌리는 그림이 나올 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급하게 일단 사실 필요는 없고 현금 비중 없는데 굳이 뭐 이런 거 사실 필요는 지금은 없지 않겠나.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저점을 잡는데 요 정도 꽤 걸릴 거예요. 그래서 향후 제가 리뷰를 드리면서 이것도 한번 팔로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힘든 장입니다, 여러분. 뭐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시장이 또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는 또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또 좋은 장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런 시점을 대비해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어떤 종목들을 내가 지금 많이 빠졌는데 어차피 빠진 거 또 다 같이 빠져 있는 종목들 중에서 상승 때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교체 매매를 어떤 걸로 해야 될지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뵐 때까지 여러분들 뭐 크게 깨지지 마시고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